일단은 연립방정식인데 여기 시간에 A, B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뭔가 좀 이런 건 어때요? 좀 조건이 부족해 보이는데 싶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너네 아마 그동안 이런 문제 뭐 A, B 들어있는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너네가 아는 대표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봐봐. 지금 문자가 보세요. 지금 문자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게 A, B, X, Y 4개예요. 제가 이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상식인데 문자가 4개면요. 이론상 요 4개를 다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한 줄 아세요? 4개. 이게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다른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 개수만큼의 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문자가 4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말도 있지만 그 말은 소개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대신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보세요. x, y 값이 지금 모두 뭐래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와요. 다시 자연수.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a, b도 뭐래요? a, b도 자연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철저하게 잘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마치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이제 비유 드는 건데 너네 봐봐. 예를 들어 우리 연립 제일 처음 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우리 봤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 이 문제도 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원래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x를 집어넣어도 y가 튀어나오잖아.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 문제 나오면 그래서 조건이 x, y 조건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일반적으로 자연수라는 조건을 줘버립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몇 개 없어져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원래라면 못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뭔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쌤에서 뭐 해야 되나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연립방정식이잖아. 그 다음에 연우야 뭐 해보고 싶냐는 거예요. 뭐 해보고 싶어? 주식을 연립해봐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AB라고 써있지만 항상 말하잖아. 배운 대로 하자고. 그리고 마침 보니까 이 문제가 그나마 감사한 게 여기 지금 BY, BY가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 가감법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빼면 되는 거죠. 주식 한번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스 있게 밑에서 위에를 뺄게요. 잘 봐. 밑에서 위에를 빼겠습니다.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자, 이렇게 되시는 거 맞아요? 혹시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얘네들 합칠 수 있는 거 알죠? 동요항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뭐 생겨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요. 네. 혹시 자 여러분들 잘 들어. 지금 위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잘 봐. 얘 지금 자연수예요. A가 지금 자연수라면서요. 그럼 질문 2 플러스 A도 뭔 줄 아세요? 그럼 이게 통째로가 지금 자연수네요. 잘 봐. 근데 오른쪽에 X도 위에서 뭐라고 쓰니?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자연수랑 자연수를 곱했더니 11이 나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금. 자, 11이라는 숫자를요. 어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 연우야. 11을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바꿀 수 있냐? 네. 15 곱하기 1이요. 그쵸. 여러분들이 11이라는 수를요. 저희가 보통 소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사실 또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 바로 왼쪽에 있는 1번 문제도 소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수가 나왔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소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약수가 1이 나온 자신 수죠. 그런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사실상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1 곱하기 11 가능하죠. 11이라는 수는 자연수는 1 곱하기 11. 또는 뭐 있어요? 반대로. 11 곱하기 1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구나를 체크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매칭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가능성, 요거라는 말은요, 연우야 잘 듣고 있는 거지? 네. 여기 위에 있는 2 플러스 a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가 지금 얘라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11이 x라는 얘기 맞아요? 요렇게 이제 매칭이 되면서 식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이 모델 행위가. 또 암산가는 2 플러스 a가 1이란 말에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x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이 문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지금 모순이 생깁니다. 어디 때문에? A 여기 a가 여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로 불러지게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11. 자, 얘가 11일 때. 그리고 얘가 1일 때가 있잖아. 그럼 연우 씨. 자, 왼쪽이 11이란 말은 a 값 얼마라는 얘기야? 9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이 1이란 말은 x 값 얼마?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조건들이 자연수, 이 조건도 조건입니다. 다 체크하시는 거야. 말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제 ax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할까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b 값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뭐 해보고 싶어요? 그쵸?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실 건데 또 약간 센스 있게 이거 어때요?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이를요. 대입하시면 2 플러스 by는 7 맞아요. 네. 또 역시나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b 곱하기 y가 5 되는 거 맞아요. 이번에도 소수네요. 이번에도 b랑 y는 뭐예요? b랑 y는 뭐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생긴다라는 거야. 역시나 가능성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5 곱하기 1, 두 번째는 근데 선택의 순간 이번 문제는 이걸 봐야겠네요. 네. 1보다 크대요. b가 얼마나 크대요? 그래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수학 문제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좀 뭐랄까. 좀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이런 말도 처음 아닐 거야. 뭔가를 덜 준다는 말을 뭔가를 더 줬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자연수라는 조건을 잘 써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 안 돼요. 원래 풀 수가 없는데 자연수라고? 그러면 저 상황에서 야 곱했을 때 뭐 11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종의처럼 뭐 경우의 수 이번에 서울중 시험 보면 경우의 수잖아. 그거 푸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누셔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빼먹은 게 있나 체크해서 특히 자연수라는 조건과 b는 1보다 크다 이 조건도 필요하죠. 1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 혹시 J도 뭐 왼쪽에 1번 이런 식으로 푼 거 맞나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연우 왼쪽에 1번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혹시 J도 뭐 시점 다 했으면 질문부터 할까 그러면? 자, 질문부터 합시다.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제이도 혹시 100점 완성 중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90쪽에 2-2번 혹시 우리 친구도 연우도 혹시 요거 연립 쪽은 연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자, 요 문제 맞나요? 가볼게요. 근데 이런 건 약간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이, 특히 이번 시험 범위 넓이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읽어보시면 1차 함수가 2개 나와있죠. 근데 저만 그래요. 일단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온전히 나와 있잖아. 얘가 A잖아요. 그리고 딱 보시기에도 A라는 곳이 X 절편인 거 아시죠? B라는 곳이 Y 절편이니까 어차피 시키지 않아도 일단 점 구합니다. 구할 줄 아시죠? 암산할게요. 6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넓이를 써야 돼. 그럼 혹시 이 좌표들을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다시 여기가 6이란 말은 이 길이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아마 중1 때부터 배웠을 건데 좌표를 길이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느낌 오래요. 이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인 것도 아시겠네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넓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높이를 알고 있다는 말은 이론상 뭐를 구할 수 있죠?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높이가 나왔다는 말은 뭐를 구할 수 있다? 밑변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절편 구해서 길이 구해서 넓이 나왔는데 높이 밑변 구하자. 그럼 가볼게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저기 써있는 높이에다가 곱하기 밑변에다가 나누기 2하는 거 맞아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혹시 암산하시면 밑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밑변이 4네. 요 그림에서 요 길이가 4인 거 맞아요? 여기가 밑변인 걸 아시죠? 둔각에서는 밑변과 높이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또 그림 보니까 저기가 4면요.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나?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반대로 할게요. 요 길이가 2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 직선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좌표가 2라는 말도 됩니다. 저 위치가 Y 절편자리죠? 얘가 얼마죠? 2구나. B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번 더 보시면요. 이제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림 안에 지금 A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요 점을 둘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간다, 대입할 수 있는 거네. 얘가 좌표로 몇 콤마 몇이에요? 요거를 지난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암산해 볼게요. 아마 구해보시면 9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길 바래요. 따라간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 잘해도 고등학교 올라가도 승산이 있어요. 좀 과장 같으면 이번에 올해부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뭐 좀 많이 바뀐 거 고등학교. 언뜻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올해부터 교육과정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올해 고1부터. 그러면서 등급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9등급제였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5등급으로 바뀌면서 지금 바뀐 1등급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1등급은 좀 빡셌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1등급이 비교하자면 옛날에 2등급까지예요, 거의. 10%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는 진짜 좀 과장하면 이런 걸 좀 정말 잘하면요. 그냥 1등 갈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따라가는 거. 저는 이제 놀이터한테 제가 놀이터 뛰어노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우리 친구들 질문해볼래? 도와줄게. 57쪽에 4-2번. 그럼 잠깐만, 혹시 제이도 왼쪽에 1번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럼 저랑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몰랐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래 미안해, 50 몇 쪽이라고 했지? 7이요. 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은 친구는 저를 보고 희망 가지세요. 저 기억으로 풀지 않은 문제예요. 약간 따라가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언제든 간에. 몇 번이라고 했죠? 4-4. 미안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거요? 이거는 그냥
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 지금 문자가 몇 개예요? 3개.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지? 3개. 근데 이 문제는 식 3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어디에 나와 있니? X와 Y와. 여기 우리 근데 이거 처음 아닐걸? 문장으로 말이 나오잖아. 이거는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장 보이세요? X랑 Y의 값의 합이 5다. 이 문장입니다. 즉, 두 개를 더한 게 5다. 이렇게 식성되는 거죠. 이제 요 세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맞춰볼게요. 아마 그동안 그 저희 대표 문제에서 혹시 이런 말 기억나? 뭐 정상, 비정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세 개 중에 2개는 온전히 나와 있어서 걔네들이 있잖아. 내일 사실 보시기에 아마 쌤 얘 둘 다 K인데 어떡해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다 이런 식이어도 그냥 마찬가지로 연립을 아무쪼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그나마 얘가 제일 정상이네요. 물론 제가 쓰는 말이야. 정상은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얘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우리 y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여기 y 자리에다가 뭐 해보고 싶어요? 이 식을 대입법 이렇게 두 개 대입해 주는 거예요. 상상해봐. 저렇게 두 개 대입하면 요 식 두 개 뭐가 나올까? 이게 식이 두 식에 이제 문자가 뭐밖에 안 남을까요? X랑 K만 나와. x랑 k만 남으니까 걔네 둘이 또 뭐 하면 돼요? 연립. 그렇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립이라는 걸 너무 연대야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섞으면 된다. 계속 말하잖아. 섞으세요. 와, 어떻게든 섞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또 제이 팀전 다 했어 그러면? 고생 많으신데요. 네, 어서오세요. 자, 또 한 번 제이가 질문 받자. 남는 반 그냥 보강한. 아까 그 사실 돼요. 아까 영어 쌤은 보니까 그 분위기가 막 다른 강의실로 보내시는 거. 근데 뭐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여보세요. 덥지 않아요? 여기 안 더워요. 우리 지금 이제 감기 때문에 추운 것보다는 더운데. 아, 그래 나요? 그렇구나. 네. 혹시 제이하고 또 도와드릴까요? 70쪽에 1-2번. 신기하게 혹시 또 1-2가 맞으신다. 근데 혹시 얘는 밑에 이 키가 나는 맞추는가? 그럼 키를 좀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자, 한번 그러면. 근데 이게 알다가 이 책 구성이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결 자체가 그거를 좀 두 번 연습하러 나온 문제니까. 요거 한번 혹시 어느 씨도 요거 혹시 틀렸으면 같이 보세요. 혹시 지훈이도 이제 질문도 하세요 그냥. 자, 뭐 혹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렛츠고.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 어떻대요? 다 지금 똑같은 직사각형 여러 개를 여기 아주 직사각형 몇 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7개가 지금 똑같다. 너네가 아는 말 중에 합동이라고 해요. 합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약간 레고처럼 쌓은 거예요. 근데요, 그림 이름 사실 뭐 이렇게 3개 쌓았고요. 2번은 여기까지. 사실상 제이야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에 관한 설명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것도 빨리 판단해야 돼요. 고등학교 문제는 진짜 깁니다. 막 10줄 넘어가는 것도 나오는데, 근데 그게 실력이 뭐냐면 빨리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쳐낼 건 쳐내고 이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본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직사각형 한 개에 뭐를 구하래?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이렇게 둘레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문자를 좀 빌려 써가지고 식을 세울 거잖아. 그쵸? 그럼 혹시 문자를 어디에 주면 좋을지는 아시겠어요? 느낌적으로. 어디에다 문자를 적을까요? 요 한 개짜리에 가로 세로? 어때요? 사실 이번 문제는 그건 쉬워요. 뭐 직사각형이니까 뻔하죠. 여기를 x가 되고 여기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을 이해했다면 전부 다 x, y를 터뜨려 볼게요. 최대한 다.
여기도 y고 여기도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선생님 다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쓰면 뭐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액션을 취하시라는 거야. 보이기 위해서는. 또 쓸게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x 오 센스 있게 할까? 이렇게 x y 더 쓸 게 있나? 일단 저희가 근데 하나 체크할 게 이 부분이랑 현재 이 부분의 길이는 뭔지 모르죠. 근데 뭔지 알겠네. 제가 보세요. 사실은 원한다면 구할 수 있긴 해요. 저는 이제 딱 사이즈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요 길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냄새가 나요. 지금 문자 몇 개 그랬었지? 12개가 필요한데 길이가 2개 나와 있으니까 쟤네 둘을 가지고 식을 좀 세워와라 라는 냄새가 나실까요?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오른쪽은 쉽네요. 오른쪽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도와줄래요? 오른쪽에 요 길이를 써먹을 건데 요 길이 xy로 표현 가능하죠?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럼 아마 질문이 나오신 게 여기를 못 구해서 질문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끝났네요.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줄 아세요? x 그쵸. y에서 x를 빼면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보이는 이유 내가 다 썼으니까 지금 다 쓰면서 이제 결국 조립을 하려는 게 항상 제 기본 스타일이거든요. 여기가 맞습니다. y 빼기 x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11 써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11도 이제 식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뭐랑 뭐 더하면 돼요? 여기 있는 y에다가 뭐 밑에 구한 요 파란 색깔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뭐라고 쓸까? 2y 마이너스 x는 얼마다? 이런 느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외우는 거 아니야 제이야. 이런 건 어떻게 외워요?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언제 나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 외우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거 알죠? 뭐 예를 들어 뭐 가위바위보 문제 좀 그런 유형 같은 것들은 한번 틀리고 배운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뭐 언제 나와도 제가 한 것처럼 쭉 한번 상황을 이해해서 아 문자가 2개니까 12개 필요한데 어디서 만들까? 자, 또 한번 여른씨 뭐 좀 도와드릴까요? 바로 밑에 문제요. 요 문제 맞나요? 요게 어제 그 왔을 때 이렇게 대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이는 요거 도움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맞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제 저기 왔을 때 지훈이도 요거 필요하면 들어보세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왜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해. 처음 풀어보시면.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왼쪽 말고 이걸로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제 읽어보시면 이 문제가 좀 재밌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혹시 이 문장을 연우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다시 얘 책에 A에서 출발을 해서요 B를 거쳐가지고 C 지점 밑줄까지 운행한다는 말 이해돼요? 혹시 여러분들 버스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오. 이 문제는 C가 종점이라는 걸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사람이 내렸다 탔다 할 건데 우리 종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무조건 내려. 다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버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버스 요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A부터 B까지는 1,000원입니다. B에서 C까지는 800원이고 A, C까지는 1,500원이다.
라고 요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문제 상황이 나옵니다. 자, A에서 출발할 때 한번 그려볼까요? 저 그림 좋아하니까. 자, A에서 출발할 때 몇 명이 탔대요? 36. 자, 출발할게요. 자, 여기에 36명이 탔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렇게 쓸까요?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C 지점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은 몇 명이래요? 42. 연우야, 일단은 이게 좀 여기 탄 사람하고 여기가 다른데 일단 뭐 대충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 왜 다를 수가 있겠죠? 정류장에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정류장에서? B. B. 이 문제는 포인트가 B예요. B. 이제 B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는 그런 인원들이 있을 거잖아. 아마 뭐 읽어보시면 그거를 구하세요 문제일 겁니다. 다시 아무튼 탔다가 내렸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여기가 중점이란 말은 요거 지금 다 내린 겁니다. 다 내린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자 요런 상황이고요. 읽어보니까 요 조건 보이세요? 요것도 아마 시간계 나오겠죠. 자, 판매 요금이 나옵니다. 요금 요거 보고 이제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를 구하래요? 저희 방금 얘기한 대로 B에서 단 사람과 내린 사람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자는 정해졌네요. 뭐로 정할까? 탄 사람, 탄이라고 쓸게요. 탄 사람을 뭐 플러스 X명이라고 둘까요? 내린 사람을 뭐라고 둘까? 마이너스 Y명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타고 내리는 걸 뿔마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부터 식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수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시간을 만들 수 있겠는지? X Y는 7. 어떻게 하나 진짜. 근데 이게 자, 어려움이 있냐고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로 탄 사람이 뭐 10명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 36에서 10명이 추가되면 몇 명이 돼요? 46. 근데 여기서 5명이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1명. 그 41명이 요 41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너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는 거지. 자, 어떻게 세워야 돼요? 1번씩 가봅니다. 처음에 있던 36을 먼저 써줘야 돼요. 처음에 36명 있었는데 몇 명이 탔다고? X. 플러스 X를 해주는 거고 몇 명이 내렸어요. Y. 근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실효교를 지금 몇 명이 내렸다고? 42명. 그럼 20이 나와요. 저 말이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방금 너가 숫자로 한 거를 식으로 옮기라는 거야. 처음에 36명이 있었는데요. X명이 탔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고 Y명 내렸잖아요.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죠. 마지막이 종점이라고요. 안 내린 사람 없다고요. 여기에 있는 42형이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 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1번식이 나옵니다. 사람 수로 만드실게요. 그리고 2번식은 뻔하죠. 2번식은 뭘로 식 세워야 돼? 아직 안 쓴 조건. 요금을 합니다. 그럼 너가 요금을 쓰려면요. 지금부터 뭘 알아오실 거냐면 이거 알아오셔야 됩니다. A에서 P까지 몇 명이 탔고 B에서 C까지 몇 명이 탔고 A에서 C까지 몇 명이 탔는지를 혹시 그러면 또 요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자, 어렵지 않아. 잘 봐. 첫 번째입니다. 요 예시로 말해볼게요. 처음에 36, 10명 타고 5명 내렸습니다. A부터 B까지 간 인원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 요 내린 사람 몇이죠? 5명. 두 번째, B에서 C까지 간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새로 탄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A부터 C까지 간 사람 몇 명인 줄 아실까요? 30명 빼기 5에서 32명.
그거를 XY로 하자는 거예요. 좀 도와줄래? 그럼 A부터 B까지 간 인원 몇 명이야? 이제 XY 해봐. 36 빼기. 아, 그냥 Y. 그냥 Y죠. 그러니까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학생들이 보통 활용을 어려워해요. Y명이잖아. 방금 숫자로 한 거를 문자로 하자고. 그럼 두 번째, B에서 C까지 간 인원 몇 명이에요? X는 X명. A부터 C까지 간 인원은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 36 빼기 Y. 그거 가지고 이 표 이용해서 식세면 됩니다. 정리해봐. 아, 이제 곱하면 되는 거 알죠? 저기 한 사람 다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해만 하시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내가 한 것처럼 예시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 숫자로 먼저 해보라. 몇 명이 탔고 내렸고를 너가 숫자로 할 줄 알면 문자로 할 수가 있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꼭 명심해야 돼. 사실 푸는 것도 푸는 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수희가 이렇게 늦게 오라 친구가 아닌데 우리 어디 아픈가? 어제 생생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또 한 번씩 제이야 제이 질문할 거 없어요? 몇 명 없으니까 그건 좋네. 돌아가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말할게. 2시간 내내 뭐 물리래 부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론상 수학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오답 쓰시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왼쪽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죠? 비슷해 보이니까 꼭 한번 너가 맞춰봐. 주연 100점 완성도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아까처럼 1차 함수에 있는 100점 완성은 그거 빼고는 할만했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남은 시간은 너의 시간입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저희 쉬는 시간은 정강에 가질게요.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10분만 더 오시겠습니다. 여른 씨 질문? 렛츠고! 다 물어봐 괜찮아! 나랑 1대1 과외해 그러면. 그냥 바로 밑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요거 제가 혹시 요거 제이는 요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번에 그 제가 1일 과제에서 그 비율 그것처럼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연우야 3-1번을 할까 그러면 뭐 원하는 게 있어요? 3-2번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시우라는 이름 참 많다. 제 여자친구 조카 이름이 시우인데 시우와 보미가 지난주에 받은 용돈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5대4래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용돈을 쓰겠죠. 사용한 용돈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은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비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받은 용돈에서 시우는 요만큼이 남았고 보미는 요만큼이 남았다 라는 느낌으로 식 2개 만들라고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한 용돈이 얼마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에 그 제이가 물어봤던 1일 과제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난이도. 자, 잘 들어. 혹시 저랑 하면서 제가 1월부터 비율 문제를 처음 보나 싶긴 한데 혹시 이거 할 줄 아시는지요? 저희가 비율이란 게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 할게요.
비율은 사실 알죠? 5대 4라는 비율은 실제 용돈이 5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비율은 알죠? 말 그대로 어떤 비율이다. 즉 이거는 지금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사실 비율이라는 개념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봐봐. 예를 봐봐. 비교하면 봐봐. 내 용돈이 5,000원, 4,000원이야. 이거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이거 잡히죠. 왜냐면 5,000원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건데 혹시 5,000원 대 4,000원의 비율로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5대 4. 이거는 잡히냐 안 잡히냐?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율을 줬다는 말은요. 이게 비율은 그러니까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내 말은요. 이게 5대 4는 5사가 아니야. 수많은 5대 4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앞으로 습관을 만드세요. 고등부 올라가도 비율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혹시 이거 할 줄 아시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비율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아마 옛날에 배울 때도 이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용돈의 비율이 5대 4라는 말은 얘네들을 뭐라고 둘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손에 잡히게끔. 어떻게? 문자를 이용해서 뭐라고 둘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시우의 용돈을 손에 잡히게 두고 싶어요. 5대 4 정도가 아니라 딱 손에 잡히게끔. 그 방법이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빌려 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5대 4에서 어렵지 않은데 곱하기 A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럼 도미의 용돈을 뭐라고 두면 되는 줄 아세요? 4B. 어? 4A1이라고 둬요. 다시 5A 대 4A라고 둬야 요게 같은 말이 5대 4잖아요. 저희가 비율의 특징입니다. 비율에서는 곱하기랑 나누기가 가능해요.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여기 5랑 4에다가 둘 다 A를 곱해줘서 쓴 거예요. 자, 이거 외워. 쓸까 하나 필기하세요. 이거 아까 습관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비율 나왔는데 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밑에 읽어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사용한 용돈의 역시나 비율이 나와 있죠. 역시나 얘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둘까요? 자, 시우가 사용한 돈 뭐라고 둘까? 이거를 그러면 3B. 하나 주의할 점은 이번엔 A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미 쓴 문자 말고 다른 걸 쓸 겁니다. 그러면 도미가 사용한 용돈은 뭐라고 볼까요? 2B1이라고 이제는 손에 잡히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제 여기 있는 문장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죠. 이 문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혹시 여기가 궁금한 게 제가 중1 때는 저랑 안 했으니까 혹시 제이도 이런 거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니까 비율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빌려 쓴다라는 얘기? 혹은 지문이도? 처음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나왔을 때는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려봐.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비율은 다루기 쉽지가 않은데 문자를 딱 빌려 쓰면요 손이 잡힌다는 거야. 너네가 아는 숫자처럼 쓸 수가 있게 돼요. 저 어떤 비율 자체를.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자, 몇 쪽에 몇 번이에요? 71쪽에 4-1번 이면 이 문제 맞나요? 아, 원가 정가. 자, 요게 이제 사실 세정중도 학교에서 이거 한번 했다고 했었나? 서현중은 수행인 것 같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원가 정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깔끔하게. 사실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할 때 한번 할게요. 혹시 그 원가 정가 얘기할 건데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이익이 뭐고 이런 건 다 아시나요?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막상 이제 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 건데 좀 느낌
느낌 자체는 그 좀 거속시랑도 유사해요,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총 4가지를 같이 봐야 돼. 우리 거속시 풀 때는 3개 같이 보잖아. 뭐뭐뭐 같이 보죠. 거리 소속시가. 그리고 농도 풀 때는 3가지 같이 보죠. 뭐뭐 보죠. 농도, 소금물, 소금. 얘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원가. 그럼 안다고 하시니까 대충 말로 할게요. 원가는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때 원래 가격이에요. 그 두 번째, 정가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오잖아. 파는 사람이 정한 가격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세 번째, 이거를 좀 얘랑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또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가로 팔지 않고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판매가라고. 다시 일반적으로 정가랑 판매가는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뭐 CU라든가 GS 가면 저기 보면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 뒤에 있는 1,500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정가예요. 원래 1,500원에 팔려고 정했는데 어떤 뭐 할인 같은 걸 통해서 또 이게 깎이잖아. 요게 뭔지 알아? 이걸 약간 판매하는 가격, 판매가라 부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물론 문제에 따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같은 건데 가끔 문제 보시면 뭐 정가를 정했는데 또 뭐 20% 할인해서 그러면 판매가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이익이란 말이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요 관련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익으로. 그럼 혹시 이익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는지? 그쵸?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됩니다. 다시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는 게 저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현실에서 혹시 아세요? 이거는 좀 현실로 들어가면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현실에서는 뭐 전기세 내야 되고요. 뭐 알바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치면 뭐 더 많이 빼야 되는데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번 문제는 상품이 심지어 2개네요. 안녕하세요. 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A. 좀 칸이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표 역시나 거속시랑 유사해요. 표 같은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A, B를 합해서 요만큼에 샀다라고 써있는데, 그럼 혹시 이만큼에 샀다는 말은 얘는 지금 뭐에 관한 조건인지 아시겠어요? 원가 조건. 나 색깔 쓸까? 원가의 조건이 나와 있구나. 그럼 뭔가 느낌이 와, 냄새가 나. 이 문제 X, Y를 정하겠습니다. 어디에 정하면 좋을까? 원가에다가 정해줄게요. 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안 두세요. 이 문제는 너가 그 다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가가 나와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마치 우리 너가 아는 유형 중에서 마지막에 X, Y 안 두는 유형 하나 있죠. 뭐 알고 있죠? 그 증가감소.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초에 고난도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고난도예요. X, Y 그러면 1번씩은 뒷다시네. 자, 오늘 자, 시간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A 상품은 원가에다가 20%, B 상품은 원가에다가 10%의 어떤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약간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증가시켜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약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정가랑 판매가가 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가라는 게 따로 안 나오잖아. 저렇게 팔았다고 하니까 이 정해진 가격 그대로 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묶어서 말해볼까? 좀 도와줄래? A부터 할게요. A 상품은 원가의 20%를 증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약간 증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혹시 증가 구할 줄 아시나요? 혹시 그냥 한마디로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할 줄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거 아시나요? 자, 얘 약분해서 뭐 통분하시면 10분의 11x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아, 20%구나. 미안합니다. 20%입니다. 그럼 얼마야? 5분의 6인가? 5분의 6. 그리고 한 번 더. 자, 얘가 10%구나. 10%. 얘는 y 플러스 100분의 10y. 자, 요거 계산하시면 10분의 11y. 요게 이제 내 생각에는 이 문제에서는 정가이자 판매가예요. 왜냐면 이렇게 팔았돈이라고 나오잖아. 팔았다는 말은 저게 저렇게 판매했다는 거니까. 판매가입니다. 그랬더니 뭐 6,500원이 이익이 생겼어요 라는 이익, 여기네요. 자, 이익 구하겠습니다. 자, 이익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암산 가능하시려나? 이거 빼기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자, 혹시 이거 빼기 이거 얼마인지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얘네 둘을 더한 게 이익이고요. 얼마 나오죠? 끝?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거속식 느낌 난다는 말 이해되려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강조하는 게 농도라던가 거속시라던가 이런 원가 논가 문제가 물론 달라요. 다른데 좀 결 자체는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정답이 안 나와요? 잠시만요. 내가 실수한 건데. 계산해볼게. 양쪽에 일단 10 곱해서 2x 더하기 y가 65,000원인데요. 두 개 빼보시면 x가 2만원, y가 25,000원인데 혹시 이거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원가가 아니에요. 마치 증가 감소 문제 풀 때부터 마지막에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올해 랑 똑같습니다. 재밌죠?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우리 두 친구 쉴게요. 같이 쉴까? 안 쉬어도 돼요? 그럼 둘은 좀 쉽시다. 좀 쉬시고 지금 제가 친구 좀 도와줄게요. 몇 번 질문해요? 서준이랑 1-1번? 자, 오늘 서준이랑 성태 안 온대. 서준이랑 성태